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일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배드민턴 세계 1위 안세영이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우승을 차지하면서 한국 선수단에 11번째 금메달을 안겨줬습니다. 한편 안세영은 대회 직후 대표팀의 훈련 시스템과 대회 출전 방식 등 배드민턴 협회와 감독에 대한 불만을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진 의원들과 이틀째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당내 소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경태, 권성동 의원을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주호영 국회 부의장, 권영세, 조배숙, 윤상현 의원과 점심 식사를 합니다. 수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카이스트 대학원생과 명문대생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현금과 코인 거래 등으로 구매한 마약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발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 확산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과 함께 폭락했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급반등하면서 또다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 현실화냐, 지금이 투자의 기회냐를 두고도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또 여당 내부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김상훈 정책위 의장을 만장일치로 추인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였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구성이 이제 끝이 난 건데요.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당 장악력을 이제 갖추게 됐다. 그야말로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하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임시로 만들었던 조직을 상설화시켜서 앞으로 인재 영입을 계속 수시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 임박해서 인재영입위원회가 후보를 영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는데요. 외연 확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인재 발굴과 영입 교육에 당의 사활을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좀 요청을 했던 탕평책은 조금 미뤄놨지만 대신 한동훈 대표가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라는 게 지금 지배적인 평가인데요. 전 국민의힘 대표이기도 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당내에서 다수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끌려 내려오지 않는 게 목적이 되는 순간 그 당은 어떻게 되는지는 항상 국민의힘 비판에 맞지 않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부러운 걸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러워서 친정체제 구축하는 거예요? 아니 당 대표 하는 사람이 선거를 이기고 지는 거를 명예로 삼아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뭐 최고위에서 우리 편 끌고 모아가지고 그래 내가 쫓겨나지 않을 거야. 이거 완전 그 방탄 프레임 본인이 잘려는 거거든요. 자, 이 당직 인선을 마무리했을 때 많은 평론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외 당대표로서 당 내에 좀 본인의 세력이나 친한 사람들을 빨리 두루두루 이제 섭렵을 해야 될 게 남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쫓겨나기 싫어서 방탄하는 거다. 이재명 전 대표가 부러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군요. 글쎄요. 이준석 의원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부러워할 사람이 없어서 이재명 대표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진행 중인 재판만 4건이고요. 조만간 1심 판결 나올 게 2건이나 있는데 길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하나도 부럽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외이긴 하지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민심과 당심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63% 가까운 것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63%는요. 조국 혁신당의 99.9%보다도 훨씬 더 높은 지지가 아닌가. 민주정당에서 63% 얻는 그런 지지는 상당한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부러워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인재를 영입을 한다.
이것이 굉장히 개혁신당에게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신당은 국회의원 의석이 3석 있는 미니 정당 아닙니까? 네. 내후년 지방선거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대선까지 생각을 해본다라면 국민의힘과 지지 기반이 겹치기 때문에 네. 개혁신당으로서는 더 많은 인재 영입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인재 영입을 선수를 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 견제구를 먼저 날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한동훈 대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당내 중진 의원들이랑 잇따라서 계속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영향력을 넓히는 그런 과정을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기본적으로 당 대표가 취임한 다음에 당내 그래도 주류 세력인 중진 의원들과 만나서 식사하고 또 좋은 얘기 듣는 거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동훈 대표를 도우려고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무언가 성과를 올려야 되는데 그 성과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지금 현재 닥쳐 있는 현안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특검법 같은 경우는 현안을 바로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이 현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옳은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말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네. 그렇게 되면 중도층이 아무래도 한동훈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네. 뭔가 꿈틀거리는 지지율이 보여질 것이거든요. 네. 그걸 동력 삼아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당의 변화와 혁신을 추진을 할 때 네. 그때 중진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한동훈 대표에게 줄을 서고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지지율을 올리는 성과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찬 일정을 보니까 유명한 중진 의원들이 다 들어갔는데 5선 나경원 의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경선을 거치고 전대를 거치면서 지나치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좀 골이 생긴 건 아닌가 하는데 만나겠죠. 그죠? 안 만날 수가 없는 또 인물이잖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안 만나고 싶겠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사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두고 분당대회다 이런 이야기까지 네네.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폭로전이 좀 치열했단 말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한동훈 대표 당시 이제 후보에게는 나경원 후보가 어떻게 맹렬하게 공격을 했냐면 네.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 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지 못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공격을 했었고요. 네. 그에 맞서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갑자기 이제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를 나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지 않았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청탁한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 이러면서 이제 야당에서는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본인의 어떤 당시에 투쟁했던 본인의 어떤 과거를 모욕당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 있고 네. 심지어는 그때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게 맞느냐라고 계속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한 채 망설임도 없이 네라는 대답을 네. 7번인가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분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그래서 안 생각합니다. 만날 것 같아요, 끝까지? 저는 당분간은 안 만나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근데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당내에서 이제 지내다 보면 그리고 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를 치르던 후보 시기와 지금 당대표가 된 다음에는 또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외교하고 정치에 영원한 적이 어디 있으며 영원한 동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요. 한동훈 대표가 취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이 2배예요. 야당이 2배. 야당이 온갖 폭거를 일삼고 있는데 그 내부에서 분열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나경원 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꿈이 아니고 서울시장이나 그런 게 꿈이 있는 것처럼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현직 당대표하고 각을 세워가지고 나경원 그 의원이 좋을 게 하나도 없고요. 네. 한동훈 대표도 중진 나경원 의원하고 척을 져가지고 좋을 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두 분의 이해관계는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네. 조만간 뭐 협력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사람이 그래도 화해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벌써 또 나가서 같이 웃고 밥 먹으면 그건 역시도 썩 그리 네.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 아무리 정치인들도 네. 그런 시기가 필요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휴가를 떠났죠. 4박 5일 일정으로 휴가 중인데 휴가 첫날이었던 어제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영상 짧게 보시죠. 아는 분이 계시네요. 저는 한 분만. 이리 보세요.
자, 취임 후 세 번째 휴가를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 코리아 네이비라는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통영에 간 겁니다. 근데 통영 고성이 지역구인 정점식 의원이 동행을 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많이 나오던 이름이죠, 최근에 지금 언론에. 그렇습니다. 한동훈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이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던 정정식 의원의 거취가 굉장히 이 친윤과 친한 갈등의 어떤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정식 의원이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는데 일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친윤 인사로 알려지는 이 정점식 의원 지역구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첫날 방문하다 보니까 한동훈 체제에 대한 이 불편한 심기를 이 동선을 통해서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건 해석일 뿐이고요. 이 통영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별장인 이 청해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휴가차 방문하는 길에 이 통영이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또 이 재래시장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네. 아마 일부러 좀 찾아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점식 의원을 위로차, 격려차 또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죠. 뭐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입니다. 오늘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이후에 첫 번째로 당정 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주제는 민생이었는데요. 당초 예고했던 대로 티몬 위메프 사태에 대한 집중 논의 이루어졌었고요. 또 이제 요동치고 있는 증시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당초 오늘 이 당정협의회에서 티몬 위메프 사태를 다루기로 했지만 우리 증시가 어제 이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이러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한 대표는 이 세계 증시가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 주가 하락에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 금투세 폐지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건 법 개정 사항입니다. 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게 변수인데요. 한 대표 오늘 민주당을 향해서 전향적으로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 이렇게 공식 제안했습니다. 네, 한 대표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금투세 시행 유예를 언급하는 등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증시 폭락으로 상황이 바뀌었으니 보다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고요. 이어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민주당에선 일단 여야 간 논의가 가능하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한 대표는 또 티몬 위메프 사태에 대해선 언론의 관심도 점차 수그러들어가고 있는데 정치가 진짜 일을 해야 하는 시점은 바로 지금부터라고 강조했고요. 책임을 갖고 당정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라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당정이 협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진 논의를 통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티몬 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금주중으로 일반 상품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기로 했고요.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유동성 공급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뭐 민생이야말로 여야가 따로 없는, 그러니까 반드시 협치가 필요한 분야인데요. 어제 한동훈 대표는 또 이 취약계층의 전기료 감면 이슈 이걸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이 화답을 하면서 모처럼 여야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 어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폭염기의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료 감면을 언급하며 민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으니 여야 합의를 통한 민생 법안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기료 감면뿐만 아니라 시급한 민생 입법 물꼬를 트기 위해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며 적극 화답했습니다. 한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 의장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기료를 감면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우리 당의 정동만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전재수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신속히 여야 합의의 민생 법안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침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폭염기에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 하는 법안을 여야가 민생 법안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꼭 전기료뿐이겠습니까마는 그럽시다. 한동훈 대표 오늘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저희도 예고해드렸던 대로 중진 의원들과의 두 번째 오찬에 나섰습니다. 어제 첫 오찬 회동 조경태, 권성동 의원과 함께했고요. 오늘 이틀째로 이 한동훈표 식사 정치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누가 자리를 함께했습니까? 네, 오늘 이 한 대표의 오찬 초청에 참석한 중진 의원들은요. 주호영, 권영세, 윤상현 그리고 조배숙 의원이었습니다. 한 대표는 이 어제 첫 오찬에 이어서 오늘 또 당 운영과 관련한 이 조언을 청취하고 또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어서 한 대표는 오는 8일에는 이 4선 이상 의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 조경태, 권성동 의원 회동에서는 과연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진 내용 있습니까? 예, 이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이 한 대표와 의원들은 당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이 화기애애한 대화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한 대표가 당 운영에 대한 이 중진들의 자문을 구하고 조경태, 권성동 의원이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고 하는데 관련해 조경태 의원은요, 오찬 회동 후 이어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가 여러 의원들의 생각을 경청하고 토론하겠다는 말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한 대표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에 의해서 어쨌든 새 대표가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소신껏 좀 잘 펼쳐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권성동 예. 의원님도 나름대로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들을 경청을 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 또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과거에하고 좀 다른 그런 대표와의 어떤 그런 만남들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더불어민주당하고는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조경태 의원은 또 이제는 국민의힘 모두가 친윤이자 친한이어야 한다며 계파 갈등 재점화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의원총회에서 한 대표가 지명한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만장일치로 추인됐고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친윤계 일부에서 김상훈 정책위 의장 선임을 표결로 하자 이렇게 주장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만장일치 박수 추인이었던 겁니다. 한 대표 어쨌든지 간에 주요 당직 인선의 곱이 별 잡음 없이 넘게 됐습니다. 네, 관련해 친한계로 꼽히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저희 TV조선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한 대표가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며 정치적 리더십을 더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김종혁 최고위원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내부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해졌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한 열흘 정도를 계속 인내하고 참은 거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어떤 의지는 또 분명히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론이 점점 돌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결국은 그만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그렇게 결정적인 상처를 가슴에 못을 박지 않고 그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이 좀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됐고 훈련도 이번 과정을 통해서 잘 받았다. 감정적이거나 그 충동에 의해서 움직일 사람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